비만과 함께 찾아온 고지혈증. 혹여나 가족력으로 인해 당뇨와 고혈압도 찾아오는 건 아닌지 늘 마음을 졸이게 된다는데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모르겠다. 일단 저녁에 다 같이 하자. 갱년기로 체력도 약해지고 무기력증이 심해져서일까요?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가 찾아옵니다. 혼자 놀기 심심했던 강아지가 영옥 씨를 보칩니다. 지금 몇 시지? 아이고, 토리야, 심심했어? 엄마 기다렸어? 엄마라 그러면 운동 갈까? 엄마 많이 잤나? 정신이 없네. 강아지 산책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래. 산책하자. 어기 가자. 엄마 발목이 아프니까. 잠깐의 외출에도 발목 보호대는 필수입니다. 엄마랑 산책 가자. 옳지, 잘했어요. 가자. 젊었을 때만 해도 다이어트는 몸매 관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비만이 주는 위험을 체감하고 있죠. 갱년기로 인한 호르몬 변화 때문에 다양한 증상이 폭풍처럼 찾아오는 요즘. 도대체 비만에서 벗어나고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또다시 발목에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하는 수 없이 오늘 산책은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이제는 마음 편히 운동도 할 수 없는 상황. 토리야, 좀 쉬었다 가자. 하루 만보 걷기를 제가 했었는데 제가 2달 전에 다리를 다친 다음부터는 잘 나가지 못했어요. 지금 다시 시작하려니까 좀 벅차고 힘들고 잘 못하겠네요. 해가 갈수록 걱정은 점점 깊어지기만 합니다. 갱년기가 몸도 마음도 지치게 만들잖아요. 그래도 그 와중에 노력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뭘 해도 젊었을 때처럼 살이 빠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안 생기고, 살찐 뒤로는 다리도 툭 하면 삐고 다치고 기부스하고 합병증도 하나도 생기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정말 큰 병 나는 건 아닌지 무서워요.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무엇이 원인인지 알아보는 시간. 당신의 건강 위기, 이것이 문제였다. 위기 사례자를 만나보니까요. 특히 복부 비만 때문에 스트레스가 아주 크셨는데 그런데 이 복부 비만이 단순히 복에만 스트레스가 아니라 더욱 큰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우리가 중년 여성들의 비만 형태를 잘 살펴보면요. 아랫배는 아랫배대로 나오고 윗배조차 나온 경우가 아주 많죠. 복부 비만 중에 가장 위험한 형태인데요.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이 모두 가득 찬 상태로 완경 이후 중년 여성이 비만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피하 지방은 말 그대로 피부 아래에 지방이 생성되는 건데요. 물론 피하 지방도 위험하긴 하지만 더욱 위험한 것은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사실 다른 뱃살들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여기 살이 쪘구나 알 수가 있지만 내장 지방은 눈으로 볼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위험성을 체감하지 못할 뿐인데요. 내장 지방이 얼마나 내장을 위협하고 있는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장기를 뒤덮고 있는 저 노란 게 저게 내장 지방인 건가요? 맞습니다. 내장 사이사이 지방을 축적하는 내장 지방은 보시는 것처럼 내장 곳곳에 쌓이면서 장기가 원활한 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요. 뿐만 아니라 몸속에 염증 물질을 일으켜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주범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병이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알려진 바로 당뇨병인데요. 갱년기 이후에는 중년 여성의 뼈와 근육이 약해지면서 무릎이나 발목에 퇴행성 관절염과 같이 관절 질환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복부 비만이 과중하게 되면 하체에 과도한 하중을 주게 되면서 관절 질환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중년 이후 건강 위기를 맞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갱년기가 오기 전부터 뱃살 관리를 했어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년 여성에게 비만이 찾아온 이유.
갱년기 전후 호르몬 변화에 신경 썼어야 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서 다들 배 한 번씩 이렇게 만져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는데요. 이 뱃살도 뱃살이지만 사실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내장 지방이 쌓이는 걸 조심해야 된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위기의 사례자처럼 중년 여성이 비만해지는 이유, 또 다른 원인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갱년기가 시작되면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고 똑같이 움직여도 기초대사량의 감소 때문에 살이 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요, 20대와 60대의 기초대사량을 비교했더니 네. 무려 기초대사량이 500칼로리나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00칼로리요? 들었을 때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기초대사량 500칼로리 정도면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자, 화면 속에 즉석밥이 보이시죠? 아, 이게 즉석밥 하나예요? 네, 500칼로리는 이 즉석밥 한 개 반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 반? 네, 이게 기초대사량은 매일매일 쓰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거다 보니 네. 이 말은 즉 기초대사량이 500칼로리 감소하게 되면 하루에 밥 한 공기 반은 덜 먹어야 기존의 에너지 대사와 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떡해요.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냐면요. 한 달로 환산했을 때를 가정해 보니 이 한 달에 즉석밥 45개. 와. 즉 밥 45공기를 덜 먹어야 하는 셈이 된 겁니다. 아우, 세상에 너무 억울합니다. 늘 먹던 양에서 저만큼이나 덜 먹어야 식단 조절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저렇게 식사량을 줄여도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유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건 이 갱년기 여성일 경우 호르몬 감소로 인해서 다양한 질병에 노출이 될 수 있다고 맞네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살이 찐다고 해서 무작정 젊었을 때처럼 굶거나 맞아. 또 과도하게 심한 운동을 해도 이 다이어트를 그렇게 하면은 영양 결핍과 함께 관절에 또 무리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이 불균형한 중년에는 중년의 나이에 맞는 다이어트를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죠. 네. 중년 여성에게 비만이 찾아온 이유. 갱년기로 인해 감소하는 기초 대사량이 문제였다. 네. 정말 듣고 보니까 지난 날을 제가 이렇게 딱 돌이켜 보니까 유독 그 갱년기를 전 좀 심하게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후로 뱃살이 막 늘어나고 막 몸이 무거워질 때 나만 왜 이럴까 그랬더니 그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근데 해도 너무한 게 똑같이 먹어도 아니 쟤는 안 찌는데 나는 쪄. 그리고 또 똑같이 안 먹고 관리를 해도 살이 안 빠져. 그러니까요. 정말 중년 여성은 비만 때문에 젊을 때에 비해서 몇 배는 더 건강에 위협을 받고 다이어트 자체는 뭐 수십 배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선생님. 네,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려 네, 볼게요. 해주세요. 네, 중년 여성 비만을 극복하는 다이어트의 핵심은 네. 여성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다는 겁니다. 네. 기울어진 호르몬의 습격을 이겨내고 갱년기를 그냥 무방비로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